안녕하세요. 준의 세계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의 세계 안녕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웃는 이유는 지금 영상 한 8번째 재촬영하고 있죠. 힘듭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준님의 실수로 인한. 그러게 오늘따라 조금 정신이 없네요. 저희가 그 세부 내용은 나중에 자막으로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전남 장성에 거주하고 있고 약 장교로는 6년 4개월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군무원 2년, 도합 8년 4개월 동안 군에 몸담았던 이제 막 사회로 나온 따끈따끈한 민간인 안녕 오늘입니다. 네, 한 달 반밖에 안 되셨네요. 이제 민간인 되신 지. 그쵸. 그 예전에 그 가족분이 저랑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인기가 많던데 그때도 되게 나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군에 몸담고 있던 시절이라서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와이프를 대신 출연시켰었죠. 네. 그리고 유튜브 운영도 또 하고 싶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던 점들을 이제 우리 준님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출연이 되겠다 라고 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죠. 네, 전역하셨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오래 있으셨는데 어떤 보직을 하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중소위 때는 관측장교, 전포대장, 그 다음에 사격지 장교 총 3가지를 했었고 이제 대위 때는 주님하고 같이 교관직을 약 3년 동안 했었죠. 그때 저는 관측을 가르쳤는데 어떤 거 가르쳤었죠? 이제 관측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사격지를 가르쳤었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대다수 포병 장교들이 관측 장교를 하고 전역하기 때문에 관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병의 꽃은 사격지이다. 관측 장교하면 다 모여야 되겠는데 이거. 사격지 장교도 한번 집합합니다. 아, 사격지 장교가 이기겠다. 계급이 조금 더 높으니까 걔네들이. 그렇죠. 이제 짬으로 눌러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했는데 일로. 제가 영상 촬영을 8번이나 이게 재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야. 우리 아기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동기의 아기입니다. 네, 안녕. 자, 가. 이렇게 교관을 하셨는데 대위 때 또 사격지를 그렇게 못하셨다고. 그쵸. 이제, 우선 중소위 때부터 사격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사격지 장교를 했지만, 어려웠었고. 대위 올라가서 우리 고급만 때 오면, 주님도 알다시피, 사격지가 점수를 좀 꽤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쵸, 점수가 엄청 높아요. 네, 꽤 높죠. 이제 사격지 때문에 거의 근 4주간 외박을 통제받았던? 네. 외박을 나가려면은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 높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외박을 못 나가죠. 맞습니다. 근데 그 외박 못 나간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라 사격지 때문이다. 맞습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다 평균 이상은 했었지만 사격지는 항상 평균 한 이하로 점수를 받았던.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격지 교관이 됐었고. 여기 안 쳐. 여기 앉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17년도, 18년도 이제 교육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었죠. 사격지 어려운 과목이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교관도 어려웠었다. 외박 통제 받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사격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의 어떤 과목들이나 군대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지만 버티면 열심히 노력하면 비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군무원이 되셨잖아요. 네. 군무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저는 중소위 때부터 장교를 바로 전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우선 군장학생이었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길었던 게 있었고 6년 4개월이죠. 네. 그래서 중소위 때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역을 결심하게 되었고 원래는 전역하고 바로 부사관을 재입대하려고 했어요. 중사로 재입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대위 전역되기 때문에 중사로 재입대를 할 수 있었고 근데 또 때마침 군무원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또 군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군에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군에 한번 몸담아보는 거 어떨까? 그게 군무원이었다. 그게 군무원이었다. 때마침 그걸 많이 알아보고 좋은 기회가 닿아서 임용을 하게 된 거죠. 좀 타이밍이 잘 맞았다? 다리가 맞았다. 군무원일 때는 어떤 직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행정직렬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행정직렬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학교 기관이다 보니까 평가기록관이라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평가기록관이 어떤 일을 하는? 힘드네요. 1에서 8번을 찍었습니다, 지금. 평가기록관이라는 평가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네, 그런 직책에서 일했습니다. 평가 업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자면 이제 주님이 교육생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 교육생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한 결과물들을 종합하고 유지하는 일을 한다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학교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를 좀 총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군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이제 장교 생활과 조금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우선 차이점은 군인과 민간인이라는 차이점이죠. 군인들은 아무래도 계급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말을 하다 보니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강압적인. 좀 강압적? 약간 푸시가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덜한 편이죠. 물론 이제 평가라든지 그런 건 동일하게 들어가나 그래도 군인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점. 네. 조금 자유로움이 있다. 약간의 프리가 좀 있다. 군무원들도 장교들이랑 간부들이랑 똑같이 숙소가 좀 제공이 되나요? 숙소는 원칙적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군무원들은 제공되지 않고요. 이제 별도의 숙소를 이제 뭐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월세를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상무대 같은 경우에만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군무원들까지 다 숙소를 주었었던.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이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제 주변 숙소를 다시 구해라. 나가야 되겠다. 이제 원래대로 하겠다. 뭐 원래대로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뭐 그쵸. 그런 게 되겠죠. 담당자가 조금 바뀌면 그런 뭐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걸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네. 공무원들한테도 집을 주진 않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주진 않죠.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숙소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안 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장교일 때 월급이랑 군무원일 때 월급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우선 주님도 알다시피 군인은 좀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중상위권의 월급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제가 월급 영상 올리기도 했고. 이 공무원 월급은 좀 다소 적은 편인데 우선 공무원 월급을 알기 전에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공개채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경력채용, 경채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임기제 및 전문 근무경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채는 시험 5과목 또는 뭐 6과목 이상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면접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임용이 되는 거죠. 아무 경험 없이도 무조건 채용 공고에 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공개 채용. 맞습니다. 그 다음 경력 채용은 이제 어느 정도 2년 이상 또는 뭐 8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 대상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 시험 과목이 줄어듭니다. 우리 공개 채용 아까 5과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경력 채용은 5과목 또는 3과목. 이제 그거는 이제 급수별로 좀 나뉘긴 하는데 그래도 과목이 현저히 적어진다. 그다음 맨 마지막 임기지 및 전문 근무경력관인데 이거는 오로지 경력으로만 뽑습니다. 아, 시험 없이. 시험 없이. 그래서 경력과 면접으로 뽑는 건데 대신 이거는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기간제. 기간제인 거죠. 이제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는 할 수 있으나 목숨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이게 잘릴 위험을 계속해서 안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신 그만큼 페이는 좀 세다. 전 직장과 비교해서 최대한 그 직장에 받았던 월급과 맞춰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 하기가 좀 힘든가요? 그거는 케바케인데 결국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군에 대한 기업 그런 게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연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 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네. 나도 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군무원들은 전쟁 나면 뭐해? 갑자기 반말이요? 아, 뭐요?
군무원들은 전쟁 나면 같이 싸워요? 그쵸, 같이 싸우죠. 아, 진짜. 예. 전쟁 난다고 군무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 군인들은 총 들고 장비 들고 싸우지만 군무원들은 이 총만 없을 뿐. 예. 그래도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에 맞게 움직이고 전시에 임한다. 그게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총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네. 군조직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총이 없고 이제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는 총, 그다음 뭐 장구류, 군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무원들에게는 이제 최소한의 생존 보호만 가능할 수 있게 방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방탄복, 그다음에 방독면까지 주어집니다. 신기하네. 그럼 그 근무하실 때도 총기 배정을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예 배정 자체가 없고 총기 번호도 없고. 신기하다. 그럼 군무원들이 있는 부대는 조금 더 그 경비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네. 군인들이 좀 이거는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거는 민간인이 아무래도 섞여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 이제 군무원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 경쟁률도 세지고. 엄청 많아지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 군인 때도 그랬고 군무원들을 보면은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게 좀 왜 그럴까를 고민해봤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케바케. 이것도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다.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삶, 통제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나가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억압되는 삶, 그 다음에 각종 민원,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하고 맞지 않다 보니 나오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군무원이라고 하면은 시험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뭐 축구할 때 같이 축구도 막 할 때도 있고 갑자기 뭐 내일이 아닌데도 막 시켜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좀 회의감을 느끼나 보네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계급이 또 급수에서도 적용되다 보니 이제 그런 거를 좀 못 버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사회도 똑같거든요. 그쵸. 뭐 과장, 부장, 대리 똑같은 체계인데 이제 군인이라는 군복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괴리감을 좀 느끼니까 그쵸. 나가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한 5, 6년만 버티면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 편해질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1편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군무원하고 공무원 중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굳이 권유를 해드리면 군무원이 조금 더 낫다. 진짜요? 네. 그 이유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읍사무소 그런 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일찍 끝나지 않나요, 거기는? 6시에 끝나요. 아, 그래요? 미안해. 내가 잘 몰라요. 좀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군무원은 우리 군인들과 동일하게 일과 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7시 반에 퇴근한다. 근데 1편, 군생활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2편, 저녁편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잔다. 진짜 잔다.